주무왕.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 관중인 한양장안의 국내성지어 기산의 봉상에서 기반을 다지신 고공담보의 손자가 은나라를 멸한 주무왕에 붙인 주문왕입니다. 주문왕, 서백의 창. 공개가 죽자 아들 창이서니 이가 서백이다. 서백은 문왕이라 했다. 후직과 공류의 유업을 따르고 고공과 공개의 법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돈독히 행했다. 풍업을 조성하여 기산 아래에서 풍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듬해 서백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발이 즉위했다. 이가 무왕이다. 주나라 문왕은 무왕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신 분으로 주나라 문왕이 천도한 풍읍이 3세 가륵당국에서 이동한 주나라의 모국 빈주인 풍패입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빈은 주나라의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송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전주는 완주이기도 하다. 왜 완주인지 궁금했는데 빈을 옥편에서 찾아보니 발음이 버운이 되고 또한 발음이 반이 됩니다. 한글의 반, 박이 한자 빈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반이 그 안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이 되었다가 이음으로 바뀌면 오로 발음이 되어서 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완주가 주나라의 빈주라니. 또한 여기는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풍패란 풍국과 패국의 합성어로 패국은 또한 삼국지의 영웅 승상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증동국여지신남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동국여지신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복정주의 서거정에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왕업의 기반이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역사 속 전주가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인 풍패의 빈국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창의 지명 빈풍 또한 전주와 동일한 빈국으로 고창이란 고죽국의 지명 쿠차, 쿠자, 고자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지도상 금강산과 지리산 앞에 펼쳐진 산중의 넓은 평지를 읊은 글을 소개하오니 그곳이 풍읍으로 그 감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증동국여지신남 고창현 빈풍록이 정유의 글을 인용합니다. 고창은 몬시 산수가 아름답다 일컬었고 또 토지가 비옥하여 오국에 알맞다고 하였다. 동남북의 모든 산이 아득한 저 구름 속으로 층층이 보이고 첩첩이 나타나서 마치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 왼편 늘어놓은 평야가 열려서 연꽃의 향기와 대숲의 푸른빛이 바람에 따라 풍기고 비에 젖어 산뜻하며 펀펀한 들판에는 많은 벼가 가득 차서 봄이 오면 농부들이 나란히 나와 일을 하고 가을이면 역시 함께 거둬들이는데 이는 바로 이후가 편지에 써서 길을 청하고 또 누의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대개 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선국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빈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건국한 주인공이 고려태조 왕건의 큰아들 해종으로 그분의 모친이 나주오씨라고 했습니다. 나주의 군명이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고려 해종이 모친을 모시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스탄불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국하실 때 모친의 오씨들에게 하사한 봉지가 오씨터인 오스트리아이며 그의 수도 빈은 고죽국인 빈주 태빈의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고려 해정의 왕후인 임씨들에게 하사한 봉지는 인스브루크이며 그 수도 틸오른 알토 랄토였습니다.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문왕이 다시 조성한 풍읍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금강산 지리산 앞에 넓은 벌판이 풍패이며 우측의 화산 밑에 첩첩산중의 평지 부분이 관중인 한양 장안입니다. 자, 이들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의 성도 송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북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소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의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두보의 진주 동국에 밝힌 만중산에 있었던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고 하는 풍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정말 풍읍과 관중의 한양 장안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순남으로 확인해 봅시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서하성해, 안주, 구을,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 풍주와 장안이 시작된 풍읍은 동일한 지명으로 장안을 서안이라고 합니다. 장안의 이름 서안이란 안주의 서부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지도가 역사 속 풍읍과 장안이 100% 확실하고 그것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순남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나라 무왕. 주문왕께서는 풍읍을 잘 건설해 놓으시고 그 기반하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의 폭정을 멸하고 주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무왕이 즉위하여 태공망을 사로삼고 주공단을 보로 삼았다. 2월 갑제일 동특 무렵 무왕은 아침 일찍 상해교회 모계에 이르러 맹세했다. 제주인 상나라 주왕도 무왕이 왔다는 소식에 70만 명의 군사를 징발해 무왕에 맞섰다. 마침내 상해 도성으로 들어가 주가 죽은 곳에 이르러 무왕이 몸소 화살을 3발 쏜 다음 수레에서 내려 경검으로 내리친 다음 누른 큰 도끼로 주의 머리를 베고 크고 흰 깃발에 매달았다. 다음으로 주의 애첩 2 여자를 찾았으나 모두 2 여자는 이미 목을 메어 자살했다. 무왕이 성을 나와서 다시 군대로 돌아갔다. 은나라의 황제 주왕과 주나라 무왕이 격돌한 모계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목야, 경상도 하동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목도, 현서쪽 심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목야, 목도는 목에 있는 들판이 목야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하동에 가까운 곳에 목야가 있었던 곳으로 그러면 하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은나라의 도성인 황제의 성 한성인 국내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군명 하남이란 바로 은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관중인 한양 장안의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무왕은 하늘에 제사 지낼 준비를 하는데 다음날 도로를 치우고 사당과 상주의 궁궐을 정리했다. 윤일은 은의 마지막 자손 주는 선왕의 밝은 덕을 모두 없애고 신령을 욕보이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상읍의 백성을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분명히 알립니다. 라는 충문을 읽었다. 이후 무왕이 2번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윤일은 천명을 받아 은을 바꿨으니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 라 하였다. 무왕은 다시 2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린 다음 자리를 물러 나왔다. 주무왕이 절하며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남원의 용성에 계신 천왕님에게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것을 보고하고 자신에게 왕인 천자의 인가를 보여해달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은나라를 멸한 무왕은 고생한 공신들을 위해 봉지를 하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왕은 성스러운 선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주계, 요의 후손을 계해, 순의 후손을 진해, 우의 후손을 기해 각각 봉하고 보상했습니다. 주무왕은 염제신농, 황제훈은 제요 우순, 하우의 후손에게 각각 별개로 봉지를 하사했습니다. 즉 이들이 모두 황제 헌원의 후손으로 조작되어 있는 사마천의 사기 자체가 사기 주 봉규에 있는 또 다른 내용에 의해 스스로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내용도 이렇듯 일정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무왕은 구목의 우두머리들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 보았다. 낙수에서 이수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한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제리를 보며 황하를 살피고 다시 낙수와 이수를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집이다.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는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두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를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무왕이 올라간 비는 자신의 고향 풍읍으로 그곳에서 지척의 낙양에 흐른 낙수가 보였던 것이며 말을 놓아기는 화산이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를 천천히 잘 음미해 보십시오. 말을 놓아기는 화산에 있었던 성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입니다. 정주의 문집 홍제전서 번역가주는 고전번역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주 모광의 팔준도의 지하다를 인용합니다. 옛날에 화산에 말을 풀어놓아 맘대로 오고 가게 했는데 지금은 채찍에 몰려 또 요대로 가 있구나. 아, 내 준마의 골격이 때를 잘못 만나 타고 나서 부질없이 당신의 목에서 돌아온 걸 생각하노나. 팔준도, 팔준은 옛날 주 모광이 뿌렸던 8필의 준마인 화류, 노기, 적기, 대기, 고황, 유류, 도리, 산자를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 뭐뭐 했는데 라는 말은 주 모왕이 주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전쟁을 그만둔다는 뜻에서 말들을 모두 화산의 양지 쪽으로 돌려보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지금은 있구나라는 의미는 요대는 신선이 사는 궁전을 일어나는데 주 모광이 일찍이 곤륜산에 들어가 요지가에서 선녀인 소학모와 잔치를 벌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목야, 주 모왕이 주를 정벌했던 지명이다. 곤륜산은 금강산으로 정조대왕이 화성의 화산인 삼각산을 보면서 그곳이 주 모왕과 주 모광의 무대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에 주 모왕과 주 모광의 일화를 정조대왕의 무대 화산에다가 잘 엮어놓은 것이 돋보입니다. 주나라의 무왕 모광과 조선의 영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했었던 장면으로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화산 아래 남쪽 양지인 화양이 지도에서 보는 첩첩산중의 넓은 구중궁궐의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주나라인 소주의 수도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호경인 평양으로 알고 있었던 소주의 진짜 수도가 공개됩니다.